당장 눈앞에 닥칠 미래가 아무리 알 수 없고 지옥 같더라도 이미 지나온 과거가 좋은 시절로 변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늙어간다는 건 어쩌면 과거에 대한 합리화 과정일지도 모르겠네요. 자신의 시절에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미래도 개척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배신당한 자리에는 웬 힘없는 노인이 가슴에 구멍 뚫린 채 서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100년의 영화 김노엘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영화는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하지만 이 감독과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다른 감독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미국이 낳은 최고의 배우이자 감독 중 한 명, 바로 클린트 이스트우드입니다. 미국의 우파적 사상을 상징하는 감독 중 한 명인 그는 보수주의자로서 또 영화인으로서 언제나 품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주장해야 할 평화, 자유, 인권과 같은 상식의 수호를 말하며 그 가치를 지켜내는 게 보수주의자의 사명이라고 말하죠. 그랜 토리노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코엔 형제의 이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전 시대의 유물과도 같은 보수적 가치가 완전히 파괴되고 알 수 없는 미래만이 펼쳐진 음울한 세계를 다뤄내고자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가치의 상실은 앞으로도 회복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합니다. 이런 시선의 차이를 만들어낸 지점은 낙관과 비관에 있습니다. 이스트우드의 영화는 끝없는 성찰과 아픔 속에서 끝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루지만 코엔 형제는 시종 비관적인 시선으로 미래에 대한 일말의 희망조차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시선을 이해하려면 작품의 배경인 1980년이라는 시대상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전과 오일 쇼크로 미국의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터져나오던 당시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대변하기라도 하듯이 영화의 오프닝은 과거에는 보안관들이 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됐다던 에드의 처연한 독백으로 시작됩니다. 은퇴 직전의 늙은 보안관인 에드는 평화로웠던 과거의 시절을 그리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중의 세계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믿음은 사건의 시작과 함께 무참히 깨져버리지만요. 이제 영화 내용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은퇴한 용접공인 르웰리는 어느 날 사막으로 사냥을 나갑니다. 그리고 사막 한복판에서 전투 후 전멸한 갱단의 시체들을 발견하죠. 차 안 트렁크에는 수백만 달러가 든 가방이 있었고 그걸 챙겨 집으로 돌아온 르웰리는 그날 잠에 들지 못합니다. 다른 이유도 아닌 단 한 명 살아남아있던 머지않아 죽을 갱단원에게 물 한 모금을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는 멍청한 짓임을 알면서도 물을 준비해 다시금 현장을 방문합니다. 어김없이 그 자리에는 돈가방을 가져간 그를 기다리던 다른 갱단원들이 있었고 발각된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돈과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스릴러 영화의 플롯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다른 작품들과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전형적인 클리셰처럼 권선징악의 모티프를 가져온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더는 권선징악이라는 개념이 통하지 않는 불의한 세계에 대해 그린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는 이 영화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초점은 오히려 복잡해져 가는 세계 속에서 가치를 잃어가는 과거의 개념들이라는 것에 맞춰집니다. 그를 뒤쫓는 갱단의 등장은 맥거핀일 뿐인 거죠. 르웰린의 진짜 사투 대상은 그보다 더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인물이며 그는 일반적인 영화의 악인들과는 완전히 결을 달리합니다. 영화는 선악의 개념이 통하지 않는 건조한 세계처럼 묵직하고 단조롭게 흘러갑니다. 오죽하면 배경음악조차 절제되어서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그저 간간히 들린 총성만이 서스펜스를 조성할 뿐입니다. 그런 정막을 뚫고 침묵 속의 아우성 같은 그토록 무시무시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안톤 시거. 영화의 원작 소설 작가인 코맥 메카시, 그리고 감독 코엔 형제가 생각한 오늘날 세계의 미래란 곧 미지의 것이며 두려움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톤 시거라는 인물은 그 두려움을 그대로 의인화한 대상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실제로 그는 과장된 측면이 전혀 없이 최소한의 움직임과 표정만으로 관객을 공포로 몰고 갑니다. 들고 다니는 무기조차 수수께끼의 것인 이 인물이 가장 무서운 점은 살인을 저지르는 그에게서 어떤 동기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일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과 삶, 고통과 행복 같은 건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선악이나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동전 던지기와 같은 숨막히는 우연에 의해 결정될 뿐이죠. 또 중요한 점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이기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루엘린은 자신의 것이 아닌 돈가방을 갖기 위해 사활을 걸고, 에드는 그런 루멜린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를 돕습니다. 이런 경향은 극의 주변인들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갱단에서 루엘린과 시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암살자는 돈가방에 돈을 나눠 갖자며 조직을 배신하죠. 루엘린이 국경을 넘기 위해 자켓을 산 청년들은 맥주도 달라는 말에 맥주는 얼마에 팔 건데요? 라고 묻습니다. 심지어는 교통사고를 당한 쉬거가 자신을 못 본 채 하라는 말과 함께 돈을 쥐어준 아이들은 그 돈을 어떻게 나눠야 합당할지에 대해 논해요. 이들은 모두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섣불리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그리는 세계는 악인이 벌을 받는 세계가 아니며 선인이라 해서 고통을 받는 세계도 아닙니다. 그저 누구할 것 없이 수수께끼 같은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과관계 따위 없이 허무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세계일 뿐입니다. 두 형제 감독이 그려내는 세계가 그 어떤 세계보다도 암울하고 황량해 보이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일 겁니다. 영화가 후반부에 이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쫓기는 루엘린과 그를 도우려는 보안관 에드에게 모종의 동질감을 느낄 겁니다. 또 극적인 전개를 통한 해피엔드를 원하겠죠. 그러나 코엔 형제가 그리는 무기력한 미래상은 너무도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이미 찾아온 죽음을 벗어나는 일은 사막 한가운데서 홀로 드리는 기도만큼이나 부질없을 겁니다. 끝내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 루엘린을 보며 에드는 과거의 향수에 빠집니다. 세상이 지금처럼 어렵지 않고 사람들은 이기적이지 않았으며 정이라는 게 존재했던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시절은 과연 지금과 달랐을까요? 에드도 내심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조차도 자신이 늙었기에 시작된 합리화일 뿐이라는 걸요. 그가 그리워하는 늙은이들의 시절은 20세기 초에서 중순에 미국이 겪은 평화와 호황은 결국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그토록 끔찍했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룩한 것이 아니었던가요? 영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기력한 표정의 에드를 능시하며 마무리됩니다. 그런 에드의 시선은 마치 고향을 잃은 자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는 끝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땅에서 자신의 시절은 가버렸으며 노인이 된 그를 위한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년의 영화 김노엘이었습니다.